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학관로에 보면 중학국어 어떻게 공부하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질문이 있어서 중학국어 혼자 공부하기를 겸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어 시험 범위를 한번 독서를 하게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업을 하던 어떻든 정확하게 정독을 한번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뒤에 단원 마무리가 있습니다. 단원 마무리. 요약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핵심이라는 걸.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여기에 있는, 단어 모르는 것도 해결을 해야겠지만, 요거를 정리하고 한번 써보게 하든지, 아니면 이 단원 마무리에 일정 부분을 네모칸을 쳐서 칸 채우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단원 마무리를 먼저 암기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공부할 때. 그러면 전체 줄거리나 특징 이런 것들이 단원 마무리에 써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정독한 이 교과 내용을 통독 전체를 쭉 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고 여기에 단원 마무리에 없는 자세한 내용 중에서 요점을 추가하고 이 단원 마무리에 있는 특징들을 조금 섬세하게 추가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원 마무리를 이렇게 네모칸으로 쳐서 외우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단어나 요점이나 특징들을 이 단원 마무리에다가 조금 더 상세하게 추가 정리를 해서 글자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억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학교 프린트나 아니면 그 학교 프린트를 다 보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게 N 몇 써놓고 이제 그 프린트나 아니면 학교 노트를 이 단원 마무리에다가 추가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요.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고 그 틀린 문제 오답의 특징, 뭐 때문에 틀렸다를 이 단원 마무리에다가 추가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통독하면서 정리하는 거 이거는 파란색으로 이거는 파란색으로 하면 좋겠고요. 파란색으로 요렇게 문제풀이를 해서 오답 특징 정리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쨌든 이 단원 마무리를 하다 보면 이 단원마다 중학교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기본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기본 이론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출판사별로 중학교 신입생이나 고등학교 신입생 국어라고 나오면 거기에 이제 기본 이론만 다 모여진 책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권 정도 구입을 하셔서 이 단원 마무리와 관련된 기본 이론을 복사해서 아이들한테 나누어주고 추가로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공부를 하게 하니까 첫 단계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적인 거는 이 단원 마무리를 암기시키는 것.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 내용, 자습서를 읽고 자습서의 내용은 있는 모르는 내용들을 이 단원 마무리에다 추가 정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추가 정리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나 노트를 여기다가 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암기한 곳에다가.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고 이제 이렇게 시험의 전 단계로 공부한 것과 여기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오답이 나오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오답을 고른 이유를 쓰고 그거를 개선할 방법. 정답의 이유, 해설에 나오죠. 정답의 이유의 간단한 이유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될 것인가. 이렇게 3단계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학생 수준에서 좀 하기는 쉽지 않고요. 학생도 스스로 해보면 많이 늘겠지만요. 어쨌든 문제풀이가 끝난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은 작품별 문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별 문제를 추가로 제공을 해주고 풀고 끊임없이 오답 정리를 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이 기본 이론을 진학해서 이게 이제 중학생, 신입생 국어 이론이라면 고등학생, 신입생 국어 이론서를 출판사에서 사든지 아니면 문학 18조문과 관련된 교사형도 좋은데요. 다 설명이 써있는 거를 통독해서 여러 번 읽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문법 교과서를 미리 구해서 문법 교과서를 정독을 여러 번 해보든지
하는 것 정도면 충분히 문법 요약 정리한 거를 인터넷에서 구해서 공부한 다음에 교과서를 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 비교해 가면서. 문법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여기다가 요약된 데다가 추가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중학생, 중3 같은 경우에는 미리 모의고사 대비를 하는 것이고, 뭐 특히 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시험지 읽기와 일반 읽기의 차이 했는데, 시험지 읽기의 방법, 국어 시험 문제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러면 냉정하게 학생 수준에서 혼자 공부하려면 단원 마무리를 정독한 다음에 단원 마무리를 일단 철저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들을 다시 보면서 모르는 단어도 정리하고, 요점도 이 마무리에다 추가하고, 특징도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학교 프린트와 노트도 여기다 추기를 해서 암기할 걸 확정한 다음에 철저하게 암기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어 공부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반적인 공부고요. 이제 심화되게 공부하려면 이렇게 오답 문제가 발생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뭐 작품별 문제도 오답의 이유, 내가 그 틀린 답을 찍은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이거 이렇게 안 찍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든지, 정답의 이유는 해설을 보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변형될 것 같아 라는 걸 예상해 보든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 국어 공부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것들 중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암기된 단원 마무리 요점 정리에다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 마무리를 철저히 외우고 네모칸 빈칸 채우기처럼 해서 외우게 한다거나, 나머지들을 읽었을 때 이 단어 정리나 요점을 추가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미리 단원 마무리에다가 이렇게 단어나 요점이나 특징이나 문제풀이의 특징들, 문제에서 틀릴 만한 요소들을 여기다가 추가로 정리해서 요약 정리해서 제공해주고 암기하게 하면 충분하게 기본적인 내신은 중학교 수준의 내신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더 한다면 이렇게 출판사에 물어보시면 신입생 국어의 국어 이론만 정리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책자를 시험 안 보는데 꾸준하게 보게 한다던가, 그 다음에 다음 단계인 고등 신입생 국어를 꾸준하게 보게 한다던가, 아니면 교사용 문학 18종 책자들이 여러 종류 출판사에 나오는데 구비해놓고 일정 기간 이 내용들을 책 읽기처럼 독서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문법 교과서, 기본적인 문법 내용의 파일을 인터넷에서 구해서 그것들을 읽어보게 하고 문법 교과서를 구비해서 읽어보게 하는 것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생 혼자서 국어 공부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다 많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추가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답 정리를. 뭐 어떻게 정리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오답의 이유, 정답의 이유, 변형을 여기 암기상에다가 요약 정리하면 될 듯 합니다. 자, 학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팁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렇게 이거를 파이트로 지워서 반복해서 아이들을 외울 거를 확인을 해본다든가, 그렇죠? 반복해서 파이트로 요약 정리를 다 외웠는지 확인해 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단어나 요점이나 특징들을 추가로 여기에 정리해 준다거나, 아니면 학교 프린트나 노트에 나오는 사항과 이 암기 사항들하고 잘 이어지는가 확인해 본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문제를 다 풀고 이 오답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던가, 아니면 그것들의 작품별로 아니면 단원별로 추가로 문제를 제공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 신입생 국어를 가지고 계시다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 기본 이론, 이 단원과 관련된 기본 이론 부분을 복사해서 더 추가로 공부하게 한다던가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선생님이었습니다.